권영철의 와이뉴스 들어보죠. 보도국 권영철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하셨습니까?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된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죠. 그렇지만은 대통령은 사과해야 할 일인데 거꾸로 사과를 받거나 사과를 하더라도 물타기를 하거나 사과할 타이밍을 놓치고 있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와이뉴스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왜 사과를 두려워할까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국무회의를 하는데 대통령이 오늘 관련해서 사과를 할까요?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사과를 하거나 유감을 표명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사과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 대체적인 관측은 사과는 없을 것이다. 하더라도 유감을 표명하면서 슬쩍 진양할 가능성만은 있을 것이다. 그렇게 관측들을 많이 합니다. 청와대는 물론 야당 내부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청와대는 일관되게 현재로서는 메르스 사태에 대처하고 이를 종식시키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얘기를 했고요.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은 메르스는 아직 진행형이기 때문에 사과보다는 수습이 우선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메르스 사태로 27명이 사망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과를 아직 안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이런 논란도 있을 것 같은데요. 메르스가 발생한 지 오늘로 37일째, 확진 환자가 179명이고 사망자가 27명에 이릅니다. 단순한 중동 독감이라던 대통령의 말과 달리 엄청난 인명피해와 함께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큰 피해를 일으키고 있죠. 이 때문에 이제 정치권에서 사과를 요구를 하는 건데 사실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게 문제의 완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 해결의 출발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점에 대한 해석이 조금 엇갈리는 것 같아요. 청와대는 사과를 하면은 완결적인 구조를 하려는 것 같고 정치권에서는 이제 문제 해결을 하려면은 국민의 마음을 얻고 국민에게 이해를 구해야 하는 것이니까 그게 대통령의 사과에서 출발해야 된다. 여기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연히 사과해야 된다. 메르스 사태의 책임은 삼성이 2-3개 정도면 정부는 7, 8개 정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책임을 10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국정의 무한 책임을 지는 게 대통령이고 정부이기 때문에 국민한테 사과하는 거야. 100번이건 1000번이건 그게 무슨 문제겠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이 아니더라도 대통령이 그러면 사과를 하기는 할 거라고 보십니까? 사과를 할 가능성은 일단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아직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34일 만에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과를 했죠. 메르스 사태는 37일이 지났지만 아직 진정세라고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사과를 하더라도 메르스가 진정세에 접어든 이후에는 하지 않겠나 그런 관측들이 나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상황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 사과에 관해 제가 건의하는 것이 괜찮은 일인지 판단해 보겠다. 대통령의 눈치를 살핀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 대응 컨트롤 타워를 청와대가 아닌 총리실로 지목을 했고 황교안 총리도 메르스 컨트롤 타워를 자처한 걸 보면은 사과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자, 사과하는데 이 며칠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로 입장을 표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또 타이밍은 또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전직 대통령들이 큰 일이 일어났을 때 보면은 3일 내에 사과한 적이 많았고요. 길더라도 일주일 이내에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벌써 37일이나 지났는데 사과라는 게 사과를 하는 사람이 중요할까요? 사과를 받는 사람의 입장이 중요할까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빨리 사과를 받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과는 진정성 있게 들리려면은 사과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시기나 내용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꾸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사과를 하는 대통령의 입장을 자꾸 고려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이제 분석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 타이밍 문제를 삼는 정치인들이 있는데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사과도 타이밍이 있다. 타이밍을 볼 때는 이번 달을 넘기면은 너무 늦어서 해도 욕먹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낸 주광덕 전 의원은
안 좋은 일과 관련해서 국민들을 위무하면서 사과의 표현을 하는 건 타이밍의 예술인데 예. 청와대를 떠나서 보니까 그 점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대통령은 왜 이렇게 사과에 인색한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로 분석을 하는데요. 가장 설득력 있는 분석은 대통령 자신이 사과를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가장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친박계 한 중진 정치인은 대통령은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과하는 행위 자체가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아래 사람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권의 한 중진 정치인은 전제군주는 사과할 일이 없는 것 아닌가. 절대 권력이 사과할 일이 뭐가 있나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됐고요. 예. 원조 친박의 한 중견 정치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을 도왔던 정치인들에 대해서 일말의 고마움이나 미안함이나 부채의식이나 이런 게 없다. 그런 자신을 위해서 도와주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다. 주종 관계이고 소유 관계인데 무슨 사과나 고마움 같은 게 있겠나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예.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사과는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정상적인 정부라면은 매일 아침 보고받고 토론하고 의논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기분이 안 되고 있는데 뭘 기대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 대통령이 사과를 두려워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제 정치적인 분석을 많이 하는데, 예. 신경정신과 이제 전문의들에게 물어보니까 대통령이 두려움 때문에 사과를 주저하는 게 아닌가 그런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신경정신과 전문의인 이남희 박사는 박 대통령이 사과를 주저하는 이유로 첫 번째는 실체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두려움이나 공포감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예. 이남희 박사는 박 대통령이 비명에 간 부모처럼 그렇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믿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면은 사회에서 제거될 수도 있다는 그런 근본적인 공포가 있을 것이라면서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언제든 나는 제거돼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투명 인간이 될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큰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예. 이남희 박사는 박 대통령이 근본적인 외로움이나 공포감 이런 게 크다면서 종교적인 사람도 아니고 인문학적으로 철학에 관심 있는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현세적인 권력을 좇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과하면은 뒤로 갈 데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설명을 하기도 했고요. 예. 심리학자인 김태영 심리연구소 소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심리 상태가 연산군과 비슷하다는 분석을 하기도 했는데 박 대통령이 22살의 어머니를 잃고 5년 뒤에 아버지마저 총탄에 잃었는데 김 소장은 무서운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경우다. 기본적으로 겁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면서 권좌에 있으면서도 비판 세력을 두려워한다 이런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윤희용 여론분석센터장은 절대 밀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대결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시민사회단체나 야권, 심지어 당청 간 대결에서도 절대로 밀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다. 이런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SNS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소설가 신경숙 씨가 닮았다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들립니다. 예. 유체 이탈식 사과와 사과 아닌 사과를 비판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민들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그런 네. 사과,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자, 권영철 선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